2m에서 나오는 거대한 지붕인 거죠. 가세를 대야 됩니다. 어쨌든 돈이 든다. 돈이 든다. 그래서 이현웅님을 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도 은퇴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 은퇴후가 아니고요, 살고 싶은 전원주택. 우선은 기본이 됐네요. 기본적으로 처마가 있는 집입니다. 처마가 이렇게 있죠. 앞뒤로 처마가 있을 거냐, 아니면 옆으로 처마가 있을 거냐. 어쨌든 처마가 필요합니다. 처마의 역할은 뭐죠? 외장재를 보호하는 역할이 큽니다. 그죠? 그래서 뭐 벽돌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래도 빗물에 아무래도 외장재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처마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사실은 공사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뭐 모던한 집은 이게 없잖아요. 이게 박스잖아. 이런 거가 공사비가 없는 거죠. 어쨌든 공사비가 든다. 그 다음에 이 집의 경우는 처마를 많이 뺐어요. 처마를 많이 뺍니다. 거의 1m가 넘어가. 1m 넘어가니까 이렇게 나무를 이제 댄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사방으로 나무를 댄 거죠. 처마가 길면 아무래도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디자인 요소를 많이 씁니다. 러그, 통나무집이죠. 통나무집입니다. 통나무집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마를 만들어야 된다. 처마를 만들어야 된다. 눈이 쌓여 있네요. 눈도 피하고 그런 부분에 그 역할 부담이 이제 역할이 있는 겁니다.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처마가 없다. 처마가 없으면 아무래도 이 외장재가 오염에 강한 외장재를 쓸 거냐, 이런 고민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을 짓는데 어디에 중점을 둘 거냐, 뭐 예산이라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인테리어에 돈을 쓸 거냐? 아니야. 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거를 완성하고 인테리어는 결국 변하는 거잖아요. 영원하지 않죠. 건축 외장보다는 영원하진 않잖아요. 인테리어라는 게 7년 갈까요? 5년 갈까요? 그렇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외장재나 구조나 이런 거는 영원히 가는 거잖아요. 영원히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나무 영원히 갑니까? 영원히 가잖아요. 관리의 문제는 있지만 영원한 거죠, 사실은. 문을 엽니다. 문을 열고 현관이 들어가면 구조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듭니다. 구조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마음에 안 든다. 여기 현관입니다. 현관에 이제 포치가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서 내려가면 작업실, 이제 공부방이 있습니다. 공부. 그리고 반층 올라가면 안방이 있는 거죠. 안방이 있죠. 여기로 가면 같은 레벨이죠. 레벨은 요거는 이제 같은 레벨입니다. 요거는 같은 레벨인 거죠. 그래서 여기로 가면 이제 LDK가 있는 거죠. LDK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주방 위로 계단이 올라가면 방 2개가 있죠.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하고 불편한 집인 거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요게 이제 아까 그 현관인 거죠. 현관에서 선택을 하죠. 반층 올라가고 반층 내려가고. 반층 내려가면 공부방, 응접실 같은 거고, 반층 올라가면 안방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 공간으로 가면 그러니까 2층인 거죠, 또. 그래서 계단이 2개가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두 가구가 사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공간은 하나의 집이고 요 공간도 하나의 집인 거죠. 현관에서 헤어지는 거죠. 여기 이제 거실이고 요게 응접실 같은 공부방, 요게 안방이죠. 여기는 거실, 주방, 그 다음에 올라가면 방 2개가 있습니다. 2층에 이제 2층 구면이 그래서 여기로도 올라오고 여기로도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면 이렇게 응접실에 방,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있고, 요 위치는 이제 연도가 올라가잖아요. 연도 밑에 1층에 여기가 이제 벽난로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벽난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가 올라가잖아요. 연도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따뜻해지는 거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도에 따뜻해지기 전에 그 열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현관입니다. 현관 부분이 있죠. 이게 열고 들어오면 이게 현관문이죠. 현관문이 열고 들어오면 여기로 가면 아까 그 거실 주방 있는 거고, 정면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 안방, 올라가면 안방, 여기 내려가면 공부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방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내려오면 이런 회사, 공부방, 이거 회사죠. 서류 처리 있고, 어디 오면 뭐 일하는 공간입니다. 일하는 공간과, 요즘은 현대 그 주택이라는 게 자꾸 일하는 공간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게 이제 유행입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줌으로 하든 회의도 다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굳이 회사로 출근할 거냐, 그러지 않고 차라리 집에서 일을 하자. 이 공간이 회사인 거죠. 문 열고 나가면 마당도 있어요.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왜 구조를 이렇게 할까? 뭐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뭐 그게 뭐 불편하고 막 레벨, 그러니까 스킵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킵 이런 것도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주기초죠. 그래서 이게 과연 장점이 있을까? 뭐 경사졌어요. 레벨 차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한 건 맞는데, 어쨌든 계단이 많은 건 불편하죠. 그래서 권하고 싶잖아요. 근데 어쨌든 처마가 장난 아니게 튀어나옵니다. 거의 뭐 2m 이상 튀어나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세를 댄다 그러죠. 가세. 이렇게 가세를 대야 됩니다. 2m에서 나오는 거. 거대한 층인 거죠. 가세를 대야 됩니다. 어쨌든 돈이 든다. 돈이 든다. 그래서 적정선의 처마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70cm 정도? 70cm 정도는 괜찮습니다. 1m도 1m 좀 위험해. 1m 이상 넘어가면 구조적으로 이제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든다. 그렇다 그러면 적정선 70cm도 훌륭하다. 너무 과처마는 할 필요가 없다. 디자인 전체 처마가 있는 디자인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일반적인 거잖아요. 일반적인 우리가 집을 집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항상 그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다 이유가 있는 전통적인 디자인인 거죠. 그게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현대건축이 뭐 모던한 박스집이냐 자꾸 그러는데 권하지 않습니다. 평집은 권하지 않는다. 항상 결국은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집을 지으려면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지었냐, 그 모양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편리성 1.5, 가성비 1.5, 에너지 아이디어도 썼어. 평범합니다. 오늘의 이 집에 배울 점, 평면도를 불편하게 하지 마라. 평면도, 도면을 불편하게 어렵게 그리지 마라. 도면을 어렵게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도면을 어렵게 그렸다. 공사비도 올라간다. 공간도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평면도는 간단, 심플. 외관도 간단, 심플한데 처마는 필요하다. 감사합니다.